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AI 칩이 삼성을 밀어올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TSMC의 올 4월, 지난 4월 매출이 공개됐는데요. 그 AI 칩 수요 급증으로 1년 전 4월보다는 60%, 그리고 직전 달인 올 3월과 비교해서도 34% 늘어난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그 AMD GPU 등이 아마 그 호실적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AI 칩과 파운드리 메모리와 관련한 것인데요. AI 칩이 뜨게 된 것은 생성형 AI 서비스인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런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AI 가속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현재까지 그 AI 가속기 최고의 조합은 프로세서로서는 GPU, 그리고 메모리로서는 DRAM을 그 쌓아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조합이 최고로 꼽힙니다. 사실 그 AI를 띄운 것은 챗 GPT지만 챗 GPT는 여러 경쟁사에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당장 빅테크들이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니, 그리고 메타의 라마,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네이버도 자체 생성형 AI인 클로바를 내놨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유럽의 그 빅테크를 꿈꾸는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르챗을 출시했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AI 스타트업 XAI도 생성형 AI 그록을 내놨습니다. 특히 그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도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새 AI 모델을 메타, 구글처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이 자체 생성형 AI를 내놨다는 얘기는 앞으로 오픈 AI가 빡빡한 경쟁 환경에 노출된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충분한 컴퓨팅이 다른 기업에게 주어진다면 이런 자체 생성형 AI가 챗 GPT를 능가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픈 AI를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MS 같은 경우도 직접 오픈 AI에 1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지출했지만 오픈 AI에 몰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고 독립적 회사다 보니 아무리 지분과 투자금이 있어도 오픈 AI가 개발한 모델에 대한 그 IP 권리가 없다 보니 자체 AI 모델 구축에 신경 쓰는 등 그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챗 GPT가 촉발시킨 AI 시장이 폭발하는 양상인데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추격자의 집중적 견제가 불가피하지만 파운드리와 메모리로 늘 돌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AI 가속기가 필요하고, AI 가속기의 최적의 조합은 현재로선 GPU와 HBM 간 조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A100, H100 같은 엔비디아 GPU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죠. 이 호퍼 GPU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이 비쌀 때는 5천만 원까지 나갔고, 이런 GPU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H100 GPU가 16,000개, 그리고 아마존에는 최대 2만 개의 GPU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그 자체 생성형 AI를 만드는 빅테크나 스타트업들은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GPU는 전기 사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는 GPU를 임대하는 방식, 아니면 자체 칩을 만들어서 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메타의 미타, 그리고 아마존의 인퍼런시아, MS의 마이아, 테슬라 도조칩 같은 칩이 다 자체 칩이죠.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그 마칩도 그런 사례입니다. 애플이 자체 서버 칩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자체 칩이 없으면 결국 기성 칩인 엔비디아 GPU 등을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탑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칩들은 결국 그 파운드리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생성형 AI 시장이 격렬한 경쟁에 휩싸여도, 그래서 초기 사업자인 오픈 AI 운명에 먹구름이 끼어도 이 시장을 떠받치는 AI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급업체는 한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TSMC 4월 매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 AI 칩을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트렌드는 앞으로 갈수록 약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은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면 점점 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일감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 마칩을 맡긴 네이버가 그 시초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그 하이닉스와 TSMC 간 연합, 더 크게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간 연합 흐름이 강화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이런 것도 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초기 AI 시장에서 기득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업체 간 스크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쓰임새는 더 다양해질 것이고, 이에 맞춰서 칩도 특이한 구조, 특이한 조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AI의 다양한 쓰임새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칩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DRAM 등 다양한 제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AI 대표 프로세서인 GPU에서는 NPU와 같은 다른 칩들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고, 메모리 영역에서도 HBM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통적 메모리격인 DDR 제품도 더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마1칩의 경우는 HBM이 들어가지 않고 저전력 DDR5 DRAM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DDR5는 HBM에 비해서 대역폭은 작지만 가격이 싸고 전력을 적게 잡아먹습니다. 이런 AI 칩 모델은 엔비디아 GPU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HBM의 독주가 깨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AI 칩 다변화가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HBM의 경우도 프로세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된 그 맞춤형 칩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표준 칩으로 통상 알려져 있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메모리도 점점 고객에 특화된 맞춤형 칩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프로세서와 HBM이 같이 패키징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 차원에서 칩 성능 향상 차원에서 메모리 업체와 파운드리 간 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과 파운드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줄 수 있죠. 다만 현재로서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 막강한 1위 업체인 TSMC에 뒤지고, HBM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장 먼저 납품을 한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 TSMC 조합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삼성 입장에서 보면 AP에서 프로세서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시노스가 노트북이나 탭으로 점점 그 세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칩으로 나타났듯이 서버 칩에서도 다른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서로 삼성은 그 AP 사업을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AI 칩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이 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경쟁사들의 집중적 견제도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AI 컴퓨팅에서 중심으로 지금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 업체들의 집중적인 견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두루보고 경쟁을 음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칩이 삼성을 밀어 올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